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설날에는 행복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국의 기소장이 공개됐죠. 두 번째 기소. 한 번은 표창장 짜집기 관계고, 두 번째는 유재수 건에 대해서 조국 기소장이 공개됐는데요. 이게 우리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부정이라든가 또는 좀 안 좋은 일을 갖다가 우리 인맥을 통해서 무마시켜 주죠. 저희도. 그죠? 그리고 야단도 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친구나 또는 지인들한테 그렇게 하죠. 그래, 요번에는 잘 해결됐으니까 다음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죠. 우리는 보통. 어느 사회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은 관시가 있고 우리나라는 우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저희는 그거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감췄다는 게 문제죠. 우리 보통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일 또는 남한테 청탁을 하거나 부탁을 한 게 들키면은 미안합니다. 제가 참 잘못했네요. 용서를 비는데, 이 문재인이 하고 조국이 하고 이 386 주사파들 또는 현재 더불당 애들은 극구 끝까지 부인한다는 거죠. 리플리 현상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덧대가지고 계속 부인한다는 거죠. 닉슨이 날아간 게 거짓말을 해서 그렇고, 문재인도 이번에 날아가요. 반드시 날아갑니다. 보십시오.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야권이 통합돼서 4.15 때 선거혁명만 일어나면은 문재인은 날아간다. 그리고 지금 조국이 사건이 표창장 사건, 사모펀드 사건, 사모펀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나오질 않는데 계속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재수 무마 사건, 울산 부정선거 사건, 울산 부정선거 사건은 조국이가 낑겨 들어갈 수뿐이 없는 구조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감췄다고 얘네들이 감추려고 지랄 발견하다 들켰으면 죄송합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문재인을 치려고 그러는데, 대장은 문재인이에요. 대장은. 이게 전부 다 문재인에서 일어난 거예요. 유재수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거를 압승하고 나면은 윤석열이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지금 추미애하고 문재인이 이렇게 밟아버리잖아요. 윤석열을. 근데 윤석열은 꿋꿋하게 견디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하지만은,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특검으로 가서 다시 파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타시 파가지고 우리가 당한 그 굴욕을 갖다가 쟤네한테 몇백 배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조국은 양미리처럼 엮여야 돼. 양미리처럼. 이제 설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굴비처럼 엮기는 아까워. 이 조국의 떨거지들, 추미애 떨거지들, 문재인의 떨거지들, 모두 다 문재인의 떨거지들을 갖다가 좀 큰 양미리는 골라가지고 그걸 문재인이라고 치고, 다음 배통통하게 부른 양미리를 모르시는 젊은이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미리 옛날에 맛있는데 요새 맛없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양미리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요새 먹어보니까, 제가 한 3년 전인가 양미리가 먹고 싶어서 인터넷 막 검색해가지고 양미리를 좀 사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더니 맛이 없더라고요. 옛날 그런 맛이 안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고생했던 그런 맛이 안 나오던데, 굴비가 아깝다. 굴비 엮듯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양미리처럼 엮어가지고 다 집어내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 문재인이가 국민들한테 또 전쟁 선포를 하면서 조국의 복심, 그죠? 김미경이라고 있죠, 그죠? 김미경, 조국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이었고, 또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는 준비팀장이었고, 또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는 보좌관으로 따라다니고, 조국이가 정경심 면회 가면은 쩔쩔쩔쩔 가서, 오빠 내가 수발할게요. 오빠는 그렇게 너무 좀 어젯한 모습 보이세요. 제가 할게요. 김명희가 수발하네. 얘가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으로 드디어 임명을 해버리죠. 국민은 개무시하는 거야. 그죠? 공기업의 인사 담당인데, 또는 공기업의 경영 담당의 균형발전 비서관으로 임명을 하는, 얘는 그쪽에 아무 관계도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 사람이, 문재인 애가 얼마나 국민을 갖다 졸로 보는가가 지금 나타나는 건데, 반드시 쳐야 됩니다. 반드시 쳐야 됩니다.
결국은 국민의 인권도 무시할 거고 국민의 이권도 무시할 거고 국민의 재산도 무시할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문재인 건 정상이 아닌데 맛이 가도 한참 갔는데 마오이즘하고 주사 이론이 있다. 그걸 지금 착근시키려고 그런다. 이런 건데요. 두 번째, 정경심이하고 조국이가 문자 내용 한 거를 확보를 했어요. 어디서 확보했는지 모르겠고 크라우드에서 한번 확보했나 본데 조국이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마자 김경록이 있죠. 한투정권 직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남편 때문에 주식 백지 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할 텐데 조국이가 그랬죠. 한 10억 갖고 있다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근데 10억 갖고 있는 놈이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없어요. 얼마나 짠돌인가? 남편 때문에 주식 백지 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대신 해줘봐. 경로가 그랬더니 이 김경록이가 그러면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정경심이한테 말하니까 정경심이가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 이랬대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 그럼 조국이가 다 그 청문회 기자회견이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뽀록이 나죠. 응? 또 조국이가 정경심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정경심이가 조국이에게 가짜 컨설팅 계약을 맺은 대가로 5천여만 원의 상당을 벌면서 종합소득세도 2천만 원을 내게 됐다. 그래서 조국에게 세무사와 그액의 세금을 납부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짜 컨설팅 계약 나오죠, 그거. 또 까먹었다, 그거. 영어 전문 회사. 그죠? 영어 전문 회사에 다가 가짜 컨설팅 계약 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 처먹었다. 2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그러자 정경심이가 조국에게 종합소득세 소식을 전하면서 폭망이야 유유 하자 조국이가 어유 엄청 그 얘기네 하고 마침표 땡 돼지꼬리가 아니고 엄청 그 얘기네 하니까 정경심이가 융자 받아야 할 정도 유유 그러니까 조국이가 유유 하고 대답을 했다. 아니 나이 50 먹은 것들은 뭐 유유야 유유. 난 그런 말 쓰려면 간지럽던데. 그러니까 이게 분가 인생이야. 분가. 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스피치를 하나 키웠는데 요새는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남 줬는데 스피치를 하나 키웠는데 이놈의 스피치를 수술을 해놨더니 우리 딸내미만 들으면은 다리에 올라타고 맨날 붕가해. 다리에 잡고 맨날 붕가하니까 웃어가지고 그래 딸에도 참 어머 얘 봐라 귀엽더니 계속 붕가붕가 하니까 딸이 아주 신경질을 내더라고. 아 이게 막 맨날 이 지랄만 한다고. 조국의 딸 조민이가 옛날에 가짜 결석하면서 가짜 진단서를 넣어가면서 붕가 그랬는데 얘네는 유유네. 지들끼리도 붕가 했을 거야. 뭐 남편과 여편인데 붕가 안 했겠어요? 한심한 놈들. 아휴. 자, 핵심이 뭐냐면은 세 번째 이게 조국의 기소장에서 다 등장하죠.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그 다음에 또 누구? 백운우. 그 위에는 분명히 누가 있다? 임종석이 있을 것이고 그 임종석 위에 누가 있다? 문재인이 있을 것이다. 이게 조국의 유죄수 사건 기소장에 다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김경수, 청경덕, 윤건영이가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노무현 시절에. 그래서 구명운동을 벌여한다. 그리고 백운우는 정권 초기에 유재수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이 한 말이 다 맞는 거야. 시민이 듣고 있나? 한심한 놈. 너 시민이 너는 진중권이 잽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이 녀석은 요새 별로 알리려고 방송 안 하나 봐. 돈은 그렇게 벌면서 기분 나빠지고 있어. 조국이는 백건우가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봐달라고 한다. 백건우가 하는 말이, 유재수가 현 정권 핵심 인사들과도 친분 관계가 많은데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 비위가 덜 알려지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을 조국이한테 전달했다. 그리고 김경수도 김경수하고 윤건영이도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이한테도 참여정부 시절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이한테 백원우가 이야기를 하는데, 얘 누구야 이게? 유재수가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보직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출세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지금 뛰어넘어가지고 금융정책국장으로 특혜 채용을 하고 보직을 주면서 이제 사건이 발달한 건데, 또 김경수는 백은우에게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는데 억울하니 잘 받아달라 했고, 또 김경수는 백은우에게 감찰 진행 사항을 상세히 듣고 유재수에게 금융위 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답을 줬다. 그리고 윤건영이도 백은우에게 유재수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 매우 가까운 관계다. 윤건영이 한 말이 나와 매우 가까운 관계다. 또 청경덕이도 이인걸 당시 특검 반장한테 청경덕이 행정관이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래서 김경수가 백은우한테 이렇게 자꾸 찔려니까 백은우가 박형철 청와대 반부비서관 박형철이 지금 다 폭로한 거예요. 백은우가 박형철한테 유 전 국장을 봐주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박형철이가 거절하자 그럼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박형철이가 계속 감찰을 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박형철이가 여기서 용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당대의 실세들 윤건영이 또 누구예요? 김경수, 백은우, 청경덕이 다 자기를 압박하니까 박형철이는 감찰이 무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인걸 특검반장을 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인걸은 수사 의뢰, 감사원 특별조사국 이첩, 금융위 이첩 등에 필요하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조국이가 이 보고서를 받고 여기저기서 많이 전화가 온다. 백은우하고 상의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 백은우한테 이인걸이가 박형철이가 알아보니까 알아볼 테니 기다려라. 좀 기다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조국이는 그 박형철이한테 말하기를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조국이가 감찰 지시 중단을 내쳤고 그 다음에 박형철이하고 이인걸이는 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야? 조국이가 핵심으로 끼어들었네? 그죠? 지가 정치적으로, 지가 정무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는데 맞네. 이 정무적이라는 게 직권남용이에요. 정무적이라는 게. 그죠? 감찰 중단을 지시했으니까 이거는 벌을 받는다. 이거는 법정 구속이 될 것이다 하고 저는 봐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또 남았잖아. 울산 부정선거 사건도 나오고 더 큰 게 터진다니까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발악을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